1분 30초 남았네요. 장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여전히 좋아서요. 요즘 들어서 장을 볼 때 예전에는 포트폴리오 열어보기도, 내 계좌 열어보기도 무섭고 시장 보기도 겁나고 이런 하루하루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장을 이렇게 대면할 자신감이요. 양쪽 지수 흐름이 지금도 좋거든요. 0.7% 안팎으로 고르게 상승하면서 마감될 것 같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76% 오르면서 2491.92포인트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움직임, 오늘 또 양봉이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코스피가 한 1.66%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이쪽은 830선 안착할 것 같고요. 전거래일 대비 0.77%, 6.33포인트 오른 831.56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으로 주요 이동평균선들 뚫어내고 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훨씬 강했네요. 3.5% 정도 주간 기준 오름세 나타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분위기 나타냈었죠.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자면은 장 초반에는 짚어드리지 네,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이 됐고요. 한 주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은 좀 다르려나 봅니다. 7월 후반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요. 8월 첫 주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주변국 상황 대비로도 확실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도 더 선전해주는 요즘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장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요즘 28,000엔 선을 뚫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눈치를 보면서 제한된 등락만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28,000 뚫었습니다. 0.87% 오름세 나타내면서 28,175.87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에 조정을 받을 때도 비교적 견조하게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 장은 계속 이 우상향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거의 고가가 되면서 일본 증시 강한 양봉을 형성하며 28,000엔 선 뚫었고요. 이 라인대가 의미 있는 것은 지난 8월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 밴드 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세 번째 상단 터치네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뚫어내고 추세를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일본 증시 차트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상으로도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3,222.46포인트 정도 선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서 우려감에 하락했던 부분들 다시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제자리를 빠르게 찾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이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후장 위쪽으로 방향이 뚜렷하게 잡히네요. 그리고 심천 쪽도 1.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다 오를 때 대만만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대만 지수 2% 넘게 강한 반등으로 거래 마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환율도 조금 단기간 내에 긴장 국면이 조금 형성되면서 달러 강세 다시 나타나는 듯 하다가 오늘 확실하게 꺾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도 1,300원 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어제 상승 기조가 좀 주춤하는 듯 싶었다가 오늘 확실히 아래쪽으로 좀 꺾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원 80전이나 하락했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1,200원 선 재진입됐습니다. 1,298원 3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환시도 증시도 모두 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가뿐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사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금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2% 오르는 모습, 포인트로 17포인트가량 끌어올리게 됐고요. 거래대금은 7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됩니다. 2,490선에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2,500선에 한 발
발자국 더 다가서고 있는 코스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장중에 보시면 장 초반에 조금 더 올려 잡는 흐름이었고요. 2480과 90 요 부근에서 계속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끝까지 그 움직임 계속 이어졌고 종가상으로도 249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의 매수가 2회째 계속 연속적으로 붙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오늘은 기관의 매수까지 붙는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3,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 기관도 450억 원가량 매수가 더 많았죠. 자,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은 4,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이었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철강, 금속이 아주 강한 모습이었죠. 이쪽이 나흘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오늘장 3%가 넘게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부터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역시 의약품 업종 강했습니다. 이쪽도 거의 3% 가까이 올렸습니다. 2.91% 상승하는 모습, 제약바이오의 강세에 힘입어서 뚜렷한 상승이 나왔고요. 사흘 연속의 강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이 2.16%, 그리고 의료정밀업종 2.14%, 화학이 1.8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운송 장비가 좀 부진했죠. 0.52% 내리는 흐름.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제와 또 오늘까지 이렇게 이틀 연속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종 지수 중에서도 오늘 하락폭이 가장 큰 모습 바로 이 운송 장비에서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그에 못지않게 0.51%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워낙 강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죠. 자,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또 조정을 받아가는 흐름 속에서 이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제한적인 하락이었죠. 운수창고와 섬유의복이 0.1%대 각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는 0.01%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요. 여전히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61,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좀 뚜렷한 상승 나타났습니다. 전장 대비 거의 SK하이닉스는 1%가 조금 넘게 상승이었죠. 98,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넘어가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이 사흘 연속 강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68%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연속적인 상승 기세를 이어갔고요. 44만 6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LG화학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에서도 두드러진 흐름이었죠. LG화학은 전장 대비 5%가 넘게 상승입니다. 64만 2천 원까지 도달하는 흐름이었고요. 장 막판까지도 기세를 조금 더 붙여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 연출이 됐죠. 삼성 SDI는 전장 대비 1.5% 올랐습니다. 60만 원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의 주인공은 뭐 바이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각각의 개별 호재를 안고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투톱의 흐름도 강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강세 마감됐습니다. 전장 대비 2% 넘게 오르는 모습, 89만 5천 원에서 종가 나왔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 보시죠. 이쪽이 뭐 더 강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구매 속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강해지는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강했고요.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4%가 넘게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 19만 7천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가보시면 반면에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네이버부터 보시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흔들렸죠. 2.3% 빠지는 모습, 26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도 보시면 전장 대비 0.6%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8만 1,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도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흐름이 최근 조용했는데 오늘은 나란히 좀 뚜렷하게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1% 넘게 내려갔고요. 19만 4,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1%가량 조정받는 모습, 8만 500원에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죠. 현대모비스 이쪽은 2% 가까이 내려갑니다. 22만 4,5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 보시면 이쪽도 뭐 또다시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움직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종가상으로도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1만 8,5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주가 상당히 많이 올렸죠. 금융주들 가운데서도 크게 오르면서 4.78% 상승하는 모습, 5만 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청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도 닷새 만에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이었죠. 전장 대비 2.7% 뚜렷하게 오르면서 23만 9,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건설과 건자재 관련주들입니다. 다름 아닌 정책 기대감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다음 주 초쯤에 발표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던 건설과 건자재주 종가 상황 보실 텐데요. 건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범양건영 같은 종목이 윗골을 좀 달았음에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한신공영이 5.76%, 계룡건설 4%, 우원개발도 4%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건자재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림 비행코 같은 종목은요. 오늘 장중에는 26%까지 급등을 했고요. 종가상으로도 11%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벽산이나 NX, 현대리바트부터 하츠까지 이렇게 6에서 7% 강한 모습이었고, 국보디자인 그리고 오하임 INT까지 건자재 관련주들의 일제히 강세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의류주들도 보겠습니다. 최근 업황두나 우려 등으로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사실 부진했죠. 의류주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워낙 내려가서 그런지 오늘장은 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의류주들의 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양봉을 꽉 채우는 모습, 계속해서 주가 흐름 상승 탄력 더해갔죠. 영원무역의 경우에는 그리고 한세실업같이 두 종목은 7%가 넘게 뚜렷한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휠라홀딩스 4.5%,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도 4% 가까이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시면요. 거래소처럼 코스닥도 움직임 뭐 크진 않았습니다. 한시 구간 들어서 고점 832포인트 나와줬고요. 잠시 주춤하다가 결국 다시 83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종가는 831포인트였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571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도 4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 역시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868억 원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먼저 2차전지부터 보시면요. 자, 미국 의회 쪽에서 소식 한 가지 나왔죠. 중국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 금융 지원에 대해서 중단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 관련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크게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뚜렷한 하락이었죠. 전장 대비 3% 넘게 빠지는 모습, 12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같은 양극재 종목인 LNF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0.04% 살짝 오르는 모습 확인됐고,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첨보까지 확인해 보실까요? 첨보 보시면 첨보는 전장 대비해서 첨보 확인해 볼까요? 첨보가 지금 기록이 되지 않는군요. 첨보도 큰 폭의 움직임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만 뚜렷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자회사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최근 주가 흐름이 아주 탄력적인데, 특히 오늘장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전장 대비 12%대 급등하면서 11만 4,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가 보시죠. 역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강한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나란히 강세를 보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쪽도 4% 넘게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4%의 뚜렷한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HLB의 경우에도 오늘장 2%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 제약바이오는 모조리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오늘 ST팜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하면서 시총 순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ST팜이 전장 대비 7% 넘게 급등이었죠. 11만 3,7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장 막판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 가보실까요? 자,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전장 대비 1% 내림세로 57,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반대로 펄어비스는 0.8% 오르면서 6만 원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보시면 어제장만 해도 사실 플랫폼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위믹스 3.0 출시 예고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은 다소 조정받는 흐름 나오다가 종가상으로는 0.4% 소폭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소폭 내렸죠. 0.5% 빠지면서 76,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CJ ENM 이쪽은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3.75% 내려가는 모습, 97,4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지난 5월 중순에 처음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현 6,6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종가 보실 텐데요. 다소 근데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평소만큼 급등세까지 나오지는 않았던 흐름이었고요. 종가 보시죠. 파미셀 같은 종목이 코스피에서 나타났던 종목이죠.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강했는데 11% 넘게 들어 올리면서 14,000원대 거래 마쳤고요. 녹십자 MS 6% 올랐습니다. 자, 이 밖에 미코바이오메드나 캐스피온, 블루베리 NFT부터 HK 이노엔까지 관련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일제히 오름세 연출이 됐고요. 그 밖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엑세스바이오부터 진매트릭스의 휴마시스와 바이오니아까지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보시죠. 미국의 친환경 관련 법이죠. 친환경 관련 예산이 들어간 인플레 감축법이 곧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주들이 강한 모습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바로 그런 흐름이 반영되면서 강세가 나타났죠. 풍력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CS윈드 2.8% 올랐고요. 특히 코스닥의 CS 베어링이 9% 이상 급등하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동국 SNC 그리고 유니슨까지 삼각 에미티까지 해서 3에서 4%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죠. 거래소에서 하나솔루션과 OCI,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타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입니다. S에너지가 8% 넘게 급등했고 대한그린파워도 7% 넘게 올랐습니다. SDN도 1.8% 강세로 3,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